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유정입니다. 5월 20일 상급이 또 끝이 났는데요. 오늘 날씨도 엄청 좋았는데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총평특강 진행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종합적 난이도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듣기 같은 경우는 1, 2, 3, 4 부분 전체적으로 뭐 기존 시험이랑 비슷하게 들은 대로 그대로 지문에서 답을 체크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 4 부분은 약간 높인 이유가 유추하는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4 부분에서 제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거는 지문에서 남자가 우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사전을 2권만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왔고, 여자가 대답하길 죄송합니다. 사전은 빌려가실 수가 없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은 두 사람이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죠. 그렇다면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도서관, 도서관이 답이 되는 그런 유추하는 문제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단어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을 금방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난이도를 많이 높여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독해 일부분이 이번에 조금 어려웠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평소와 비슷하게 질문에 답하는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질문에 답이 문장 앞에 바로 보이는 그런 문장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야 이게 답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풀 때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난이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겹치는 품사도 없었고 주어진 단어들이 비교적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 푸셨을 것 같아서 난이도를 낮춰놓았고요. 3부분은 이번에 질문이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죠. 뭐예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주제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거의 대거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답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를 올려놓긴 했지만 제가 많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요. 이번 독해에서는 나온 그런 단어들 혹은 구문이라든지 이런 어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단어만 알고 있다면 금방금방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난이도를 좀 낮춰보았습니다. 그 다음 쓰기 1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 시험보다는 확실히 쉬웠죠. 기본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뭐 어법 같은 것들 순서만 알고 있다면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해 풀 때 자주 보이는 그런 단어들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으시죠? 认识, 알다, 뭐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외우시지 않으셨더라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난이도를 많이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적 난이도는요. 저번 시험보다는 확실히 조금 쉬웠어요. 저번 시험 보시고서는 진짜 깜짝 놀라고 이번에 다시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죠. 저와 함께 이제 시작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은 노트 준비하시고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볼 텐데요. 5문장씩 나오고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였죠. 원래 하던 대로 질문 형태부터 답을 찾아가 볼게요. B부터 经理不在办公室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 다음 他中午出去了 그는 점심에 나가셨대요. 你有什么事儿 너는 무슨 일이 있니?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니? 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 무슨 일이 있어? 상황에 대한 표현이 나와줘야겠죠. 질문 답을 한번 볼게요. 환영합니다. 너 무슨 일 있니? 환영합니다. 이건 좀 아니겠죠. 이거는 제껴두고요. 47번 桌子上有茶你喝点儿 너 책상 위에 차가 있어. 너 좀 마셔 라는 표현이 나왔죠.
무슨 일 있니?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차 있어? 차 좀 마셔?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다음 48번 我家里来客人了.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 요거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것까지 읽어볼게요. 想象他 전치사고 나왔네요. 뭐뭐에게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에게 请假 이 합동사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휴가를 내다, 휴가를 신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가운데 반티엔이 들어갔어요. 하루는 이티엔, 반티엔이면 반나절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징반티엔지하는 한국말로 반차를 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게 반차를 내고 싶어 라는 표현이겠죠. 답이 맞는 것 같죠. 이런 것들 经理, 사장님이라는 뜻, 办公室, 사무실, 그리고 请假 이런 것들 어디서 사용이 되죠? 회사에서 항상 사용이 되는 이런 단어들이죠. 흐름이 비슷한 단어들도 나열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48번의 B가 되겠죠. 이런 것들 항상 묶어서 외워주시면 그것도 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볼게요. 大家的作业 모두들의 숙제 都给你了吗? 모두 너에게 주었니?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너에게 줬니? 라고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줬어요 혹은 안 줬어요. 누구누구가 안 줬어요. 이런 답이 있어야겠죠. 볼게요. 환영 이것도 아닌 것 같고 桌子上有茶 이것도 아까 해석해봤었죠.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还差里新的 차라는 동사 나왔네요. 차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직 부족하대요. 리신의 것이. 리신은 사람 이름이겠죠. 이 신의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다 주었니? 누구께 부족해요. 흐름이 비슷하죠. 뒤에 것까지 읽어볼게요. 他说 그가 말하길 下午才能完成 무슨 뜻이에요?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어요. 作业 완성 이거는 상급에서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숙제를 완성하다 라고 해서 완성 作业 라고 미리 외우셨던 분들은 요거 보시고 바로 답으로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9번의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물음표 볼게요. 我可以和你们 내가 해도 되겠니? 너희들과 一起 함께 聊天吗? 이야기를 해도 되겠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을 때 대답은 어떤 종류가 나와야 될까요? 돼 혹은 안 돼 하는 비슷한 표현이 나와줘야겠죠. 한번 볼게요. 환영, 환영해. 환영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밑에 것도 아닌 것 같고 你们看 이건 뭔 뜻이에요? 너희들 좀 봐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좀 봐봐 하는 거는 완전 무시하는 행위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환영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我们在说 우리는 말하고 있는 중이래요. 무엇을? 是 일을. 근데 무슨 일이에요? 15号 15일 날 去哪儿 去哪里秋游的事儿 무슨 뜻이에요?秋游는 가을 소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디를 가서 가을 소풍을 갈지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참여해도 돼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6번의 D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문제는 비록 질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힌트가 주어졌죠. A부터 한번 볼게요. 终于到家了 드디어 집에 도착했대요. 我现在 나는 지금 又饿又渴又A又B 이것도 구문으로 외우시면 좋겠죠. A도 하고 B도 하다 라는 뜻. 배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대요. 이런 것들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대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먹을 거나 아니면 마실 거가 제시가 되어줘야겠죠. 한번 볼게요. 47번이랑 50번이랑 쭉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단어 위주로만 한번 봐주세요. 먹을 거나 마실 거 있는 부분 차 마시는 거네요. 그 다음 쭉 보니까 面包 먹는 것도 나왔어요. 빵도 나왔어요. 완벽하게 읽어볼게요. 桌子上有茶 책상 위에는 차가 있어. 你喝点 너 좀 마셔.
그다음 冰箱里 냉장고 안에는 应该还有面包 빵도 있을 거야. 아마 빵도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배고프다, 목마르다에 대한 표현으로 적합한 그런 단어들이 나와줬으니 47번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동学们친구들 我在黑板上 黑板 상급 명사죠. 칠판이란 뜻이죠. 칠판 위에 画了 그렸대요. 무엇을? 하나의世界地图 세계 지도를 하나 그려놨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계 지도를 그려놨대요. 한번 볼게요. 你们看 너희들 좀 봐봐. 我们国家在这儿 우리 국가가 여기에 있어. 그 다음 중국在我们东边 무슨 뜻이에요? 중국은 우리의 동쪽에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들 世界地图 세계 지도를 그려놨다고 했고 国家 국가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中国 나라의 이름도 나왔죠. 이런 흐름이 비슷한 단어들을 힌트로 삼아서 답을 찾아가신다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답 체크해드리고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외우실 때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비슷한 단어다라고 하면은 좀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푸실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걸로 얼른 질문 형식을 빨리 풀어버리시면 나머지는 좀 더 답에 쉽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 시험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2부분을 볼 텐데요. 독해 2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꼭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품사는 단어의 성질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기만 한다면 솔직히 괄호 주의만 보고도 금방 답을 캐치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랑 해볼게요. 왜일러는 뭐뭐를 위해 라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어떻게 사용돼요? 단독으로는 절대 사용이 안 되죠. 항상 뒤에 무언가랑 묶여서 구를 이룰 거예요. 게다가 왜일러의 특징은 뭐예요? 문장 제일 앞에 튕겨져 나와서 왜일러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주술목 형태가 우리 3급 독해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간단하게 뭐 하나씩 집어넣어서 한 문장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러니? 너를 위해서 요리를 했다라는 표현. 我做了很多菜. 내가 많은 요리를 했어. 이런 것들 간단하게 문장으로 외우신다면 왜일러 들어갈 자리 금방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이 회다, 회다는 동사입니다. 대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급에서 같이 세트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회다问题 무슨 뜻이에요? 문제에 답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问题라는 명사가 목적어로 들어와 줬으니까 회다는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회다 问题 외우신 다음에 나중에 회다 보시면 회다 问题로 외웠었는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아 얘가 동사구나 역으로 추측을 해내실 수가 있겠죠. 다음 C 만이, 만이는 만족하다 라는 형용사죠. 很满意, 非常满意 이렇게 외우신다면 굉장히 품사를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형용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앞에 정도부사 많이 붙여준다는 거, 很,非常 이런 것들 많이 붙여서 很满意, 非常满意 많이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역으로 형용사지 하고 알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동사影响,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그냥 짤막하게 그냥 我影响你라고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뒤에 목적어만 하나씩 넣어주셔서 나는 너한테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해서 목적어만 플러스해서 외워주신다면 역으로 동사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슈앙, 슈앙은 양사죠. 무엇을 세는 양사예요? 쌍을 쌍을 이루는 것을 세는 양사죠. 3급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一双筷子 뭐예요? 젓가락. 한 쌍의 젓가락 혹은 一双鞋 한 쌍의 신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두셔도 금방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실 점은 뭐예요? 양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괄호 주의를 보시면 바로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5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对不起, 미안합니다. 我会不会, 우선은 会가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会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 듣고 뭘 할 수 있다 해도 됩니까? 라는 다양한 뜻을 가진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조동사 뒤에는 수러가 나와줘야겠죠. 수러는 일반적으로 뭐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텐데 뒤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신다면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뒤에 보니까 니, 做题 라는 뭔가가 더 나왔어요. 목적어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 줘야겠죠. 근데 동사가 두 개나 있네요. 이럴 때는 해석으로 살짝 접근해 보시면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回答这你做题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답하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앞에 것까지 한다면 해석이 되시나요? 我会不会回答你做题 내가 할 수 있을까? 네가 문제에 대답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는 그럼 왜 했을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影响이 답이 되겠죠. 我会不会影响你做题 당신이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적합하겠죠. 그 다음 52번 奇怪, 이상하네. 我新买的 내가 새로 산. 그 다음 那 라는 지시 대명사가 괄호 앞에 있네요. 那这 숫자 앞에 지시대명사 나 숫자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皮鞋 라는 명사 가죽 신발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이에 들어갈 것은 양사겠죠. 양사 다행히 하나밖에 없죠. 게다가 확인해 보시면 시에는 쌍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표현이 될 거예요. 내가 새로 산那双皮鞋呢 그 한 쌍의 가죽 신발은? 이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那个房子不错 房子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 집은 괜찮더라. 시변 서쪽에는 还有 뭐도 있대요? 块 块는 양사로 덩어리를 세는 양사죠. 무엇이 한 덩어리 있대요? 草地 풀밭도 한 덩어리 있대요. 서쪽에. 그 다음 我们都很 여기서 주의할 거 괄호 앞에 뭐 있어요? 很이라는 정도 부사가 나왔네요. 정도 부사 뒤에는 보통 뭐 들어와요? 형용사 들어와야겠죠. 很 뭐 들어가야 돼요? 满意. 우리는 모두 아주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 부사 뒤에는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심리 동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상급에서는 보통은 형용사를 넣으니까 이렇게 꼭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만족한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괄호가 제일 앞에 나왔네요. 앞에 나온 다음에 뒤에를 볼게요. 解决这个问题 요거는 정말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트로 그냥 외워두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있고 뒤에 문장 한번 볼게요. 人们想了很多办法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많은 방법을 생각을 했대요. 생각해보세요. 解决这个问题 이 문제를 해결하다 나오고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생각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이 둘의 관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슨 말이 부족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为了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주면 돼요. 우선 문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为了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긴 한데 구를 이뤄서 문장 앞으로 튕겨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为了전치사고 나오고 주술목 나오고 완벽하죠. 해석 다시 완벽하게 해드리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他话很少 그는 말이 아주 적대요. 그 다음 你跟他说10句 전치사가 나오고 수로 나오고 당신이 그녀와 말을 하다 10마디를 하면 他可能 그녀는 아마도 就라는 부사 나왔네요. 그녀는 아마도 뭘 할 거래요? 부사 나오고 뒤에 그러면 수로가 나와주겠죠.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텐데 뒤에 보니까 니라는 목적어까지 있네요. 그렇다면 들어갈 곳은
동사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동사 집어넣어서 他可能就回答你一句 그녀는 아마도 당신에게 대답할 거예요. 한마디 정도만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해 이 부분 같은 부분은 평소에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를 함께 외워주신다면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서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스스로 푸실 때는 괄호 앞뒤만 보고도 금방 품사가 이거구나 해서 품사 사이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겠죠. 단어 외우실 때 조금만 주의해 주셔서 구를 외운다거나 아니면 짤막한 문장을 암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나중에 쓰기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해 3부분 한번 해볼게요. 독해 3부분은 긴 지문이 주어지고 질문이 있고 A, B, C에서 알맞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이 부분은 항상 질문부터 읽어주시고 질문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신다면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那个城市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 도시는? 하고선 끝났죠. 도시에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읽어볼게요. 这个城市 이 도시는요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네요. 한번 볼게요. 就在黄河边上 黄河는 황하강이라는 중국의 강의 이름이죠. 황하강 주변에 있대요. 그 다음 环境非常好 환경이 아주 좋대요. 夏天은 여름이라는 뜻이죠. 여름에는 一点都不热 一点都不热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들 미리 한번 외워두신다면 해석 금방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一点都不 혹은 一点也不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도 덥지가 않대요. 그 다음 人们都喜欢 사람들은 모두 좋아한대요. 무엇을? 这个季节 이 계절에 来这旅游 이곳에 와서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을 한번 볼게요. 街道很干净 무슨 뜻이에요? 길이 깨끗하다 라는 표현이죠. 길에 대한 표현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 B 夏季不热 夏季는 뭐랑 똑같다? 夏天 여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여름에는 덥지 않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죠. 여름엔 조금도 덥지 않다. 여름에 덥지 않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가 될 거고요. 뒤에 거 人们很热情 사람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라는 표현. 아까 전에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계절에 여기 와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했지 사람들의 성격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질문부터 他女儿 그녀의 딸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딸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면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我觉得 내가 생각하기엔 只有真的喜欢 오직 정말로 좋아해야만이 才能做好一件事 하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야만이 일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 我女儿 딸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볼게요. 내 딸은요 跳舞跳得那么好 跳舞는 이합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춤을 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정도가 이렇게나 잘하는데 其实 사실은 只是因为 因为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이걸 보셨다면 뒤에서 얼른 무언가를 찾아주셔야겠죠. 이런 것들 미리 외워두시고 因为 보시면 뒤에서 所以 쳐서 네모를 해주세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상급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좀 짧아서 괜찮은데요. 4급, 5급 가시다 보면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이 굉장히 길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찾아서 체크를 해두셔야 아, 所以 이전까지가 因为의 영향권 안에 들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급부터 주의를 해서 연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因为 A, 所以 B는 A 때문에 그래서 B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因为爱好跳舞 춤추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他从6岁到现在从什么什么到요것도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A부터 B까지 라는 뜻이라는 거. 이런 것도 딱 나오면 동그라미 이렇게 쳐두시고 6살부터 현재까지 라고 해석하면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现在一直在练习 줄곧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춤추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그는 6살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써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해서 답을 찾아볼 텐데요. 非常有名 딸이 아주 유명하다는 표현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건 아니고요. 对跳舞感兴趣 무슨 뜻이에요? 춤에 흥미가 있다. 흥미를 느낀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취미가 춤추는 거라 그랬죠. 좋아하니까 취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 B가 답이 될 거고요. C까지 맞아볼게요. 特别爱看新闻 무슨 뜻이에요? 특별히 보는 걸 좋아한대요. 무엇을?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춤 좋아한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답은 우선 B일 텐데요.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상급에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상급뿐만이 아니라 4급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급을 잘 보신 분들이라도 이런 거 하나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4급 가셔서 쓰기에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对A感兴趣 무슨 뜻이야? 전치사고 A에 간 동사 兴趣 흥미를 느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对A感兴趣对A感兴趣해서 입에 붙여서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쓰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쓰기에 요번에 제가 아까 전에 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비교적 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기본 문장 형태 어순만 알고 있다면 그대로 넣으시면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를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중국어 기초에서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잘 인지를, 기억을 잘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 수러문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수러라고 생각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명사도 수러가 일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날짜나 뭐 요일이나 시간 등의 제한에서 이런 표현의 제한에서 명사가 수러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상 중간에 실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종종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에 이 뒤에 것을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갖다가 그냥 서술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 수러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도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今天星期五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런 것도 시간이죠. 现在5点 지금은 5시다 라는 표현. 원래는 여기 실이 있는데 그냥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주어 나오고 서술어로 취급을 한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72번이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명사 수러문을 설명을 해드린 거였죠. 5点 같은 경우는 5시라는 시간 명사죠. 시간 명사예요. 그 다음 现在는 뭐예요? 현재라는 요것도 시간 명사죠. 그 다음 차, 시간에 대한 표현에서 차가 나오는 경우 이거는 진짜 시간을 배울 때 항상 배우는 건데요. 차는 보통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가 있다는 거는 5시 되기 무언가가 모자라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 크어는 무슨 뜻이에요? 15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는 15분이 모자란 5시다. 그래서 4시 45분을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열을 한다면 现在 지금은 차 2课 15분이 모자란 5点 5시다. 해서 문장 구성으로 보면 요게 S가 되는 거고 요게 전부 다 묶여서 수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은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 수러문은 우리 기존에 많이 했었죠. 서술어 중에서 형용사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를 가져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는 앞에서 부사어가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다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나그부터 볼게요. 그라는 건 양사죠. 한 개라는 양사예요. 양사 뒤에는 뭐 나온다? 명사부터 줘야겠죠. 명사 이제 찾아볼게요. 요디알은 약간 조금이라는 부사죠. 그 다음 나온 I는 뭐예요? 형용사로 키가 작다라는 뜻도 있고 낮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is 명사 드디어 나왔네요. 상급 명사로 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요거랑 요거는 이제 묶고 시작을 해주시면 훨씬 간단해지겠네요. 나그 is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로 I가 끝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부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앞에 붙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주시면 나그 is 그 의자는 요디알 부사 나오고 약간 I 낮아요 라고 하고 마침표까지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사 수러문을 볼 텐데 아까와 달리 서술어에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동사가 나올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서술어는 부사어가 꾸며줄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슈아야는 무슨 뜻이에요? 이합동사로 이를 닦다, 양치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니必须는 부사, 반드시 뭐뭐하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부사랑 같이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每天은 매일이라는 시간 명사죠. 그 다음 또는 모두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품사를 알고 나면 금방 나열만 해주시면 되겠죠. 주어 먼저 나오고 니必须,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동사 여기 있네요. 동사 슈아야, 이합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는 필요가 없겠죠. 이미 안에 목적어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 요 두 개를 부사어 요 순서대로만 넣어주시면 금방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답을 볼게요. 너는 必须每天都刷牙. 너는 반드시 매일 모두 이빨을 닦아야 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전 거를 많이 돌려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 총평특강을 상급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렇게 부사어라고 해서 요거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속 바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열심히 적어두시고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는 요거 나온 다음에 부사가 나옵니다 라고 순서에 맞춰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뒤바뀔 수 없다는 거 요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저번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 记得 상구에 많이 나오죠. 기억하다 라는 뜻, 觉得 뭐뭐라고 생각하다, 开始 시작하다, 发现 발견하다.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내가 기억하기로 그녀가 되게 예뻤었는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记得 나오고 목적어가 서술성으로 길게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我觉得 나는 뭐라고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那个人很不错. 그 사람이 괜찮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술성 那个人很不错. 형사나 동사까지 문장을 이루면서 목적어로 들어가는 형태.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문장으로 가볼게요. 更好看은 더욱더 라는 부사, 好看 형용사죠. 보기 좋다, 예쁘다 라는 뜻. 그 다음 我发现 이게 S인 이유는 왜 그래요? 发现이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 나왔으니까 发现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뒤에 무엇이 나오고 이렇게 묶이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穿은 동사죠.短裙은 명사로 짧은 치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나는 발견했어. 무엇을? 당신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더 보기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나는 발견했다. 你穿短裙更好看. 당신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더 보기 좋다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
라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제1부분 중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구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이제는 알았으니까 필기 열심히 해두시고 공부하셔서 다음번에는 절대 틀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받자문을 볼 텐데요. 받자문이 나오면 이게 웬 떡인가 하고서는 금방금방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받자문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만 찾아놓고서는 앞뒤만 여기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동사 찾고 한 나머지는 기타 성분으로 뽑아버리면은 그냥 문장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선 해볼게요. 주어가 나왔어요. 워. 그 다음 바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을로 항상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엇을 이해요? 이즈, 의자를. 그 다음 뒤에는 동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형사는 안 됩니다. 동사 서술어 팡 놓았대요. 그 다음 기타 성분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디다 놓았는지. 在教室里了. 교실 안에다가 두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로 들어가서 바를 중심으로 묶어볼게요. 바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겠죠. 명사, 차이단, 어이구 이미 붙여줬네요. 메뉴판, 을이 될 거고요. 동사 이제 찾아야겠네요. 동사 어디 있어요? 나, 가지고 오다, 가져다 주다 라는 나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게이워, 나에게 라는 전치사구가 나왔으니 요거는 기타 성분으로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열을 하면 把菜单拿给我 무슨 뜻이에요? 메뉴판을 나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자문 같은 경우는 요거 꼭 외우세요. 한글로 외우는 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예문 하나를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역으로 생각하면서 바 다음에 목적어 해서 묶인 다음에 뒤에는 동사가 나오고 나머지는 기타 성분으로 빼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꼭 해두신다면 이거는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쓰기 제1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내가 문법만 알고 있거나 기본 문장 유형만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입만 하면 금방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열심히 필기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자문 같은 경우에는 4급에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시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고요. 쓰기 이 부분을 해볼 텐데요. 쓰기 이 부분은 괄호 안에 직접 한자를 써 적어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였죠. 주어진 거는 앞에 문장과 이런 병음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장이라고 해서 중국어는 장이라고 불리는 단어들이 정말 많죠. 이 중에서 무엇이 여기에 알맞은 답인가 알려면은 문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他的头发 그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죠. 그의 머리카락은 요도 나왔네요.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요 A, 요 B, A도 하고 B도 하다라는 뜻. 요회 검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다라는 표현. 거기다가 힌트를 또 드리자면 요 뒤에는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항상 나오죠. 형용사 중에서 머리카락에 관련돼서 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다? 길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장자, 길다라는 뜻을 넣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77번, 春天 봄에 山上的 산 위에 苹果树 사과나무 또 모두 사과나무에 모두 폈대요. 무엇이 폈을까요? 여기는 목적어가 들어가야겠네요. 카이는요, 피다라는 뜻도 있고 에어컨을 키다라는 뜻도 있죠. 피다라고 할 때 뭐랑 자주 붙어서 나와요? 상급에서 카이화해서 꽃이 피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읽으신 다음에 꽃이 피다구나, 되게 쉬운 게 나왔구나 바로 캐치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꽃화자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뒤에 거 피아오량지러 아주 지러, 형용사 뒤에 지러 붙이면 매우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평소에 많이 하죠. 매우 예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我们从小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认识했대요. 무슨 뜻인지 우선은 기억이 안 난다고 칩시다. 뒤에 거 한번 볼게요. 关系不错 관계가 좋대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관계가 좋을까요? 요게 한 단어로 동사죠. 부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认识 해서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알다 라는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认识 획순도 쉬운 认识 요거는 상급 독해를 보시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들 이걸 딱 보시고서는 내가 굳이 외우지 않았는데도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 쓰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79번 볼게요. 这个菜 이 요리 是 이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 쭉 해서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돼야겠죠. 무슨 뜻이 될까요? 이 요리는 양고기로 做的 한 거래요. 목적어 성분을 이루려면 명사 성분이 들어가 줘야겠죠. 근데 뒤에 떠를 놔줬어요. 떠의 효과는 뭐예요? 앞에 명사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떠를 붙여줌으로써 명사화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앞에는 적어도 명사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요리는 양고기로 무엇한 것이다? 주어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요거는 기초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어 뭐뭐 하다, 만들다 라는 뜻도 있고 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양고기로 만든 것이다 해서 주어라는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요리는 양고기로 만든 것이다. 그 다음 니 장창 너 맛 좀 봐봐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끝내면 되는 문제였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这里的秋天 이곳의 가을 이란 뜻이죠. 오늘 계절 표현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곳의 가을은 就是这样 원래 이래 라는 표현이죠. 去年 작년에 这个 양사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时候 단어를 외워주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시겠죠. 명사로 时候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간의 표현이죠. 去年 작년에 이맘때 也总是阴天 항상 뭐였대요? 흐린 날씨였대요. 그래서 때라는 뜻을 가진 时候 어떻게 써요? 시간. 요 시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쓰기 제2부분은요. 평소에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셨다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도 앞뒤 문장을 보시면서 해석해보시고 얘가 무슨 뜻이었지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더 기억이 잘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기 이 부분 여기까지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차이용 컬리지 최연장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분석해서 정리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차이용 컬리지는 대교 소속인데요. 대교는 기업에서는 최초로 중국 한방과 협력을 해서 시험 시행권을 따오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가뜩이나 시험 보려고 그러면 많이 긴장되시죠. 근데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면은 더 긴장이 돼서 시험 본 실력을 많이 발휘하기가 힘드시겠죠. 근데 저희 차이용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를 해주시면 내가 공부하던 그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차이용 컬리지 이외에도 전국 30여 개의 고사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번 시험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이제 시험까지 치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저와 함께하는 이런 총평특강까지 들어주신다는 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와 함께 총평특강 하시면서 이전 것도 다 둘러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셔서 잘 보신 분들은 앞으로 4급을 공부하는 기초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못 보신 분들은 다음 시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6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